바다가 갈라지는 자연의 신비를 마주하고 서해의 다양한 풍미를 맛있어요. 입안 가득 품어볼 수 있습니다. 충청 수군이 누렸던 아름다운 항구 전경을 달 아래 펼쳐두고 국보가 자리한 사찰터에서 천년의 역사를 더듬어 볼 수 있는 곳. 지금부터 충청남도 보령 그 두 번째 여정을 시작합니다. 1.5km의 긴 해안선을 품은 이곳. 무창포는 서해안에서 최초로 개장한 해수욕장입니다. 쌀을 보관하는 창고가 자리한 갯가의 포구라는 의미로 무창포라 불렸다는데요. 눈앞에 바로 작은 섬이 보이고 기암 괴석까지 어우러져 있어 겨울바다의 낭만을 즐기기에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뿐만 아니라 해변의 절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무창포 타워까지 수많은 볼거리로 무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곳이 유명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판 모세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신비의 바닷길 때문인데요. 매월 보름과 금음이 되면 이렇게 바다 갈라지면서 나타나는데 이를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5km 정도 됩니다. 저 안쪽에 있는 석대도까지 걸어서 갔다 올 수 있는 거죠. 이름 그대로 자연이 선물한 신비로운 길. 그냥 걸어도 운치가 있지만 소라나 조개를 찾아내는 또 다른 재미까지 맛볼 수 있습니다.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갯벌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오늘 뭐 잡으러 가시는 거예요? 불 잡으러 가요. 생생한 체험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장갑과 장화를 착용하고 곳곳에서 호미로 어패류를 찾고 있는 사람들. 바다의 보물창고인 만큼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 바구니 가득 바지락이 차오르는데요. 다시 바닷물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허락된 행복. 지금 낚시구멍 지금 발견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더 손놀림이 바빠집니다. 한 마리는 잡으셨다면서요? 보여주세요. 운이 좋으면 낙지까지 만나볼 수 있는데요. 좀 개운들도 계시고 우리 주민들은 여기가 생활 터전입니다. 생활 터전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여기 와서 먹거리를 잡고 반찬거리를 잡고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고 낙지도 좀 볼 수가 있고 조개도 이제 쉽게 좀 잡을 수도 있고 겨울 되면은 굴도 이제 충분히 잡아 가실 수도 있어요. 여기 체험하려면 어디? 풍요로움을 나눠주는 겨울바다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보령 앞바다를 입안에 품어볼까요? 싱싱한 해산물을 넘치게 내어주니 사시사철 식도락 여행이 가능한 보령. 찬바람이 불면 찾게 되는 것이 바로 해물 칼국수입니다. 우선 시린 속을 달래줄 뜨끈한 국물은 멸치와 북어 머리는 물론 대파와 무, 다시마에 매운 고춧가루하고 일반 고춧가루하고 이렇게 반반. 고춧가루까지 풀어 큰 솥에서 1시간 정도 팔팔 끓여주는데요. 이번엔 해물 칼국수의 진정한 주인공이 등장할 차례. 바로 갑오징어입니다. 보통 조개를 넣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곳에서는 키조개와 갑오징어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 보령화도 되고 이 갯벌에서 이제 생태계가 조금 이제 변화가 있어가지고 기존처럼 바지락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고민하던 중에 여기 이제 오천항의 특산물인
키조개와 갑오징어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잘 손질한 갑오징어와 키조개는 물에 살짝 데쳐주는데요. 마지막으로 직접 뽑은 두툼한 칼국수면을 육수에 넣어 끓여주고 자, 칼국수 가자. 준비된 갑오징어와 키조개, 거기에 채소까지 올려주면 해물칼국수 완성! 반찬은 겉절이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해물칼국수를 한 입에 넣으면 서해 바다가 입안 가득 물결치는데요. 맛있어요. 그 오징어 살짝 씹히면서 그 면맛도 나는 살짝 그런 맛? 국물 한 방울까지 놓칠 수 없는 맛. 속까지 개운해지는 해물칼국수로 깊은 바다의 풍미를 한껏 즐겨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보령 사람들에게는 고향 같은 산. 성주산 기슭에는 3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넓은 터가 있습니다. 곳곳에 석탑과 석둥이 남아있는 이곳은 바로 성주사지인데요. 성주사지는 현재 8,800여 평의 빈터만 남아있는 평지 사찰이에요. 보시다시피 여기 사찰의 인공미와 산사의 자연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발굴조살계과 백제 때부터 조선 중기까지 1000여 동안 존재했던 사찰입니다. 성주사는 국사였던 대낭해 화상 무염대사가 창건한 곳으로 성주사지에는 학자 최치원이 무염대사의 일생과 업적은 물론 통일신라 시대의 신분제도까지 기록한 국보 제8호 대낭해화상 탑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과 거센 세월의 풍파에 제대로 된 건물 하나 남아있지 않지만 사자상이 지키는 돌계단이 이곳이 금당터임을 짐작해 줍니다. 앞에는 등불을 밝히던 석등과 보령 성주사지 5층 석탑이, 그리고 뒤로는 3층 석탑 3기가 금당을 호위하듯 서 있는데요. 텅 빈 절터를 지키고 있는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천년의 세월을 그대로 말해주듯 표정이 사라진 석불 입상은 투박하지만 단정한 모습으로 모든 것을 인내하듯 서 있습니다. 성주사의 옛 영광을 상상으로만 그려봤다면 이제는 그 천년의 발자취를 직접 마주할 시간. 천년 역사관에서는 성주사의 옛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주사지로 오면 통일신라로 오면서 이제 석탑이 이제 주로 단순히 관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현실을 통해 성주사를 체험해 볼 수 있으니 아이들과 즐기기에도 제격인데요. 천년의 세월을 거슬러 선조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는 뜻깊은 공간입니다. 보령시 북쪽에 위치한 오천항은 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 파도의 영향이 적은 항구입니다. 방파제 등의 시설이 필요 없을 만큼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춰 조선시대 서해안을 지키는 주요 군항이기도 했는데요. 오천항을 지켰던 충청 수영성은 충청 수군의 최고 사령부로 외적을 감시하고 방어하기 위해 쌓아올린 석성입니다. 구릉 위 계단을 오르면 멋스런 돌문이 맞아주는데요. 성에 들어가면 마치 수백 년의 세월을 거스른 듯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 충청도 바다를 지키던 수군 본부가 있었던 곳입니다. 왜구의 피해가 너무 극심을 했었기 때문에 그 왜구를 방어하기 위해서 서해안 일대에 이런 성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현재 남아있는 몇 안 되는 건물 중 하나인 진율청은 흉년에 굶주린 백성들에게 식량을 나눠주던 곳인데요. 대청과 온돌방, 부엌까지 제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총 길이 1.7km에 달하는 성곽을 따라 걷다 보면 언덕 위에 그림처럼 서 있는 누각, 영보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영원히 보존한다는 의미의 영보정은 다산 정약용도 칭송할 정도로 최고의 절경을 뽐내는 정자였는데요. 산으로 둘러싸인 푸른 서해바다와 선박들이 정박해 있는 오천항이 한 폭의 수채화처럼 눈앞에 펼쳐집니다.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보시면서 이 주변의 경치라든지 또 이런 모습들을 동서남북에서 다 관망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관람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영성 뒤로 넓은 대청마루와 분홍색 벽이 눈에 띄는 건물 하나가 세워져 있는데요. 관리들이 의견을 나누고 숙소로 사용했던 장교청입니다. 단아한 기와를 얹은 지붕과 세월의 빛이 바랬지만 올곧은 기둥까지 지금도 서해를 지키는 수비대처럼 단단한 모습인데요. 당시 수군들의 고단함을 달래줬을 빼어난 전경에 마음까지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서해를 수놓은 섬 원산도에서 일출의 장관을 마주하고 바다가 갈라지는 자연의 신비 속에서 갯벌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최고의 맛으로 꼽히는 천북굴의 하얀 속살에 반하고 뱃길을 수호하던 요새에서 바다가 주는 절경에 취해볼 수 있는 곳. 지금까지 충청남도 보령에서의 행복한 여정이었습니다.